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발제를 맡게 될 고려대 김세윤입니다. 오늘 발제 시간이 이제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주로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쉼표로 하나씩 했어요. 마을 주민 그리고 마을 만들기. 다시 말해서 대체로는 아직까지도 마을하고 주민하고 마을 만들기는 따로 돌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관련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3자가 통일이 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를 유도하고 재구성해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이제 오늘 발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경험하기로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뭔가가 진행되고 했던 게 9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북촌의 종로에서 북촌 가꾸기 모임이라는 게 이제 추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이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이때는 아시다시피 95년에 그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가 돼서 민선 구청장 시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많이 국민들 혼란에 빠졌습니다만 마을 만들기하고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실업자가 된,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된 고급 인력들이 NGO로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당시에만 해도 그 NGO들이 이제 거대 담론을 다뤘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마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때부터 그 고급 인력들이 NGO 활동에 많이들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인터넷의 활용, 소위 말하는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이 주민 주도의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이런 활동들에 많이들 참여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이제 지금 되돌이켜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지자체하고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으로서는 이게 본인의 선거하고도 관련이 되고 시정 운영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마을 정비 이러한 것들이 9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주광역시구라든지 많이 알려진 사례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많은 그 마을 만들기가 관주도로 진행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마을 만들기의 참여 주체를 우리나라에서 정리해 보면은 대개 네 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주민하고 행정, 그 다음에 시민단체, 전문가 이렇게 이 주체가 서로 간에 협조를 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면서 마을 만들기라는 게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제 썼던 마을 만들기의 유형인데요. 먼저 이제 사업 주체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공공 지원형, 그러니까 관주도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예산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의 폐해는 전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비슷하게 해치는. 그러니까 즉 이런 그 공공의 예산을 받아내는 공공지원형 마을 만들기는 대개 몇 개 안 되는 이 지원회사들이 뒤에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의도대로 또는 계획대로 마을 만들기가 끌려가는 그러한 성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주도형, 이거는 이제 주민이 자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주민들의 이기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기심이 꼭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공교육형이 있는데 그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까지 주민을 교육시켜야겠다. 이것의 목적은 이제 리더의 양성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마을에 대한 의식을 더 널리 전파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계획형은 이제 계획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주민하고 지자체 또는 주민하고 주민이 협정을 맺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얼핏 보면은 공공지원형하고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인발받는 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나눠보면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많이 관심이 끄는 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명분이 쓰는 것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한다. 라는 유형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체로 공공의 지원을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 그러니까 대체로 현행 제도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득을 보기 어려운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는 희귀하게는 주민들의 의식이 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사업 주체에서 봤을 때 주민 주도형하고 비슷한 건데 커뮤니티 보존형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7가지 정도로 대략 8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꼭 어느 부분이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수백 가지의 마을 만들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되게 이제 대략 이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그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금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 주민 만들기의 문제점을 조금씩 이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주민의 문제가 있겠는데, 주민의 문제는 이제 주민의 속성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주민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역의 리더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획득하기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되게 초기에서는 주민들끼리 싸우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렇지만은 전문가라든가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 주민의 이기심을 어떻게 잘 유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행정의 문제인데, 행정의 경우는 대개 주어진 예산하고 일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무책임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책임하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마을 만들기의 결과에 대한 후속 팔로우업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전문가의 그 경우는 주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마을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 소모적인 것 같고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전문가는 초반 경우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또는 주민 중에서도 엘리트 주민하고 같이 논의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아직은 한국형 마을 만들기의 모델이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왔습니다만은 마을 만들기라는 게 그렇게 빨리 성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거창한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의 마을 만들기다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거를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마을 만들기를 기획하는 회사에서 따라주는 대로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비슷비슷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뭐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벽화 그리기, 뭐 담장 그리기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가 물리적인 성과 위주로 이제 집중되는. 물리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마을 만들기인가? 라고 회의를 겪는 경우가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은 비슷비슷한 물리적인 거리들이 여기저기 산재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제 250개 정도 되는 지자체 중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진 게 제가 확인한 한 40, 50개 됐는데, 그걸 한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의 같은 조례를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드백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지원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자생적인 리더의 출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마을 만들기를 발목을 잡고 있는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당연히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답을 좀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1년 반,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거든요. 재작년에 성북구랑 같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유형 나눴던 곳에 교육 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라는 거를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마을 만들기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관이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가 없고 예산, 시간 이런 게 한계가 있고 4년에 한 번씩 지자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방해 안 받을 결국 이제 리더를 길러내는 게 핵심이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첫발을 떼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교육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교육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여기 지금 다역을 보시면은 대개 마을 만들기 교육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비용되고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여기저기 와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하고 끝났는데 이런 분들을 좀 탈피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비용은 되는데 이거를 그 대학에 위탁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결정은 대학에서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시민단체하고 지역의 그러니까 동네 건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성북구청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성북구에 개혁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허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방 분들도 요새 일이 없으니까 혹시 마을 만들기 하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잔뜩 안고 저희 팀에 합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향후에 모니터링까지 저희가 쭉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 중에 몇 명이라도 리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반년에 손을 떼지만 이분들이 이거를 끌어가게 만들자라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강좌는 첫 1시간 반은 강의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은 실습을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실습에 있어서 주민들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2시간, 3시간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돌격이 짠 거죠. 이건 이제 기존에 마을 만들기 무슨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습 부분을 붙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생각했던 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하느냐. 기존에 이제 되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국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강당에 집어넣고 교육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미리 사이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이트를 3군데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사는 분들로 한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면접도 다 보고 여기에 교육받기를 희망하셨지만은 면접에서 탈락하신 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연령대가 대체로 많은 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연령이 지역 리더 되기 편하다 이건 전혀 아니고 이분들이 시간이 많은 분들, 되게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은퇴한 보급생활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보시면 되게 평균 연령이 거의 60에 가까우세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요새 건강 상태가 다들 좋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시고 아주 체력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성비를 맞췄고 그 다음에 3팀인데 3팀별로 구호원을 한 번씩 넣었어요.
구원을 놓고 아까 말한 대로 허가판 건축사들이죠. 허가판 건축사들을 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도와줄 대학원 학생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선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리더의 자질이 보이는 주민들을 1차적으로 선발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대략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팀 구성하고 자기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을 들여다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답사가는 거, 여기까지 자기들 동네에서 다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인데 뭐가 어렵냐 하겠지만은 의외로 자기 소개하고 자기 마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생각이 달랐고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다 있었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친하게 만드는 필요는 우리가 없었고 그대로 친하지 않은 채로 두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주에 우리 마을 재발견하기는 한바탕 싸움이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했어요. 서로 간의 갈등을 우리가 수습할 필요는 전혀 없고 서로 간의 싸움을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대체 마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마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죠. 근데 자기 집 옆에 주차장 해주겠다면 다시 가는 거죠. 그 싸움 시키는 거죠. 어느 것이 좋은지. 서로 간에 맹렬하게 싸우면은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기대가 됩니다. 어느 주차장 맞아. 뜻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조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리더를 만들어가는 주어진 시간의 섭경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팀 구성할 때 자기 소개하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팀장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았어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팀장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워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 여기가 이제 사이트인데 세 개 사이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가 지금 아주 노후화된 곳인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7층이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지는 잘 안 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를 하나 이제 사이트로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잘 사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그래서 이 동네는 내가 이거를 뭐 재정비해야겠다는 마음 별로 없어요. 다만 어떻게 예쁘게 보일 거냐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주변인데 대학생들을 위한 원룸이 동네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주민이 있고 그거를 막지 않은 주민이 있는 거죠. 어떤 동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가 재개발을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예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주민들 사이에 개발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거 이런 거를 골라냈습니다. 물론 사이트 후보지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이거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답사를 다녔어요. 주민들하고 답사를 다니면서 이 동네를 디파인 해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 모아지죠. 안 모아지는데 생각들을 서로 간에 듣고 토론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민들이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 카드를 수십 개를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 동네에 문제가 있는 지점을 다 붙이는 거죠. 스티커. 주민들이 뭐 무슨 그림 그리고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저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동네 문제점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스팟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되는 이거에 스티커에다가 써서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다 하고 뭐 이제 저희가 아까 드렸던 카드 없으면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각 사이트별로 굉장히 상이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재밌는 건 이게 답사 가서 하셨던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요거 몰려다니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냉정하게 해서 한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제점 지적이 나오고 역시 미래상에 있어서도 이런 다른 문제 별표는 이제 아까 스티커를 받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동네별로 서로 생각하는 미래상하고 바꿀 거리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민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쭉 하고 서로 갈등을 해가는 건데,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이게 전혀 봉합은 안 되고 있죠. 숫자 많았다고 다수결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안을 만들어 가는데, 이 그림들을 이제 대학원생들이 도면에다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 어디를 바꾸면 좋겠다, 뭘 어디를 하자, 고칠 부분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쭉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모델도 만들어 보고, 필름도 해보고, 뭐 이런 시간을, 이때는 이제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건축사들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아주 다행인 거는 건축사들이 일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쭉 같이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 다 만들었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은 이제 자기 소질도 발견을 하고 그림 그리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최종 계획안을 만들어가면, 계획 수립의 주안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게 1순위로 들어가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치열한 경론을 벌이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시뮬레이션도 하기도 있고, 이건 참 재밌는 건데 어느 주민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가리자, 나무 판자를 해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를 가리고 그 위에는 화분을 놔두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화분 50개 기증하겠다고 선언하셨고 실제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할머니 그 동네 주민들 말한 대로 한번 목합을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 갔습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엄청 크신 분인데, 하여튼 막 싸우시면서 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에 골방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대로 성북구하고 한 2억 원 정도의 작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나눠드리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오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각 팀별로 뭔가를 내놓을 때만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처럼 화분도 내놓으셨고, 어떤 분은 자기 집에 노는 방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명패를 붙여서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내놓으시기도 했던 거죠. 이런 거 내놓으시는 분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동료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동창회장도 뽑고 뭐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되죠. 그래서 이 계획하고 대부분은 이런 정도까지는 그동안 간간히 사례가 엿보이죠. 근데 이거를 실제 비용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비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2억 원 중에 정릉 1동에 우선적으로 5천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하고 화분하고 하는 거, 골목 하단 조성 사업들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 마을 소식지 발간 이런 것들 이제 부가 약속을 해서 실제 이제 지금 지원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다 마스터 플랜하고 뭐 이러고 나서 이제 설문지에서 했던 반응, 안 좋은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일단 교육 끝나니까 너무 기쁘고 뭔가 얻은 것 같아서 뿌듯하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1년 반 후에 다시 해봤어요. 똑같은 설문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하는 이제 프린터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끼리 같이 놀면서 이제 동네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다는 거.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이제 그동안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뭔가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보 교환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론 여기에 정점에는 당연히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그런 거 만들어줬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분쟁이 보다 쉽게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1년 반 후에 달라지고 여전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 만들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성북구에서 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지속적으로 지원만 좀 해주면은 이 세 개 동네는
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조금씩 지속적으로 주자. 그게 바로 이 할아버지가 계속 리더가 되는 방안입니다. 이분이 여전히 목표를 크시고 마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많은 희망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걸 보면은 일단 주민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다 나은 동네를 위해서 뭔가 토의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속적으로 내고 마을 소식지도 만들죠. 가시적으로 제일 많이 바뀐 건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뭘 했냐면은 이거 끝나고 나니까 마을 만들기 조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례 만들어졌죠. 조례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게 마을 만들기 센터. 이걸 해서 그 시민단체 남은과 미래라는 시민단체에게 운영권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이제 특성상 잘 처리가 되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있음으로 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원센터를 인수받아가지고 지금은 성북 아카데미도 이제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보고만 해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거 1년 하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안 할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직접 주민들하고 저거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동안의 개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이 이제 동창회 하실 때 초청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뭔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건축사들은 주민들로부터 뭔가 일이 나올까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일을 크게 하신 분은 없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오면 지역 건축자들이 이제는 내가 동네의 물리적인 환경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게 좋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조금씩 재정립하고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북의 마을 만들기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성북구 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